우리 김기범 교수님께서는 어떤 영화 뽑으셨습니까? 매트릭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너무 괜히 뭔가 했다 싶어요. 그렇다기보다는 바꾸실래요?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한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제 제가 화산 연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볼케이노라는 영화를 이렇게. 볼케이노. 이유가 그 전에는 화산에 대해서 이미지가 제가 없었는데 중고등학생 때 그때 지금 90년대 중반에 갑자기 볼케이노라는 영화 TV에서 방영을 했는데 아, 극장에서 보신 것도 아니에요? 네, TV에서 했어요. 그 해 충격적이게 또 한 편이 더 나오거든요. 단테스피크라는 영화가 단테스피크. 예, 이제 피어스 브로스넌. 맞아. 근데 이 두 가지 영화가 그때 당시에는 하나는 빨간색 용암이 막 흘러나오는 그런 영화였어요. 그냥 하와이에서 많이 보던 그런 느낌이었고, 단테스피크는 빨간색 용암이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그냥 산이 그냥 부풀어 오르다가 가스 좀 나오다가 어마어마하게 핵폭탄 터지듯이 그냥 터지고 그거에서 막 화산재가 구름이 막 밀려오고 도망치는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때 당시에는 뭔지 모르고 그냥 재밌다, 멋있다 이런 식으로 봤었어요. LA가 인종 갈등 굉장히 심했던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영화 보면은 흑인과 백인이 또 협력해가지고 재난을 이겨내고 막 휴머니즘적이, 제가 어릴 때 봤을 때 굉장히 맞아. 아름다웠거든요. 근데 이제 대학에 오고 지질학을 하면서 이제 다시 그때 영화를 들어보니까 이게 엄청나게 고증이 잘 된 거예요. 너무 디테일하게. 매트릭스라는 거는 우리가 토론할 게 있잖아요. 가능할까 아닐까 막 철학적 토론도 가능한데 이거 가능해. 아니 이런 것까지 고증을 한 거야? 이건 뭐 저기 USGS의 어떤 수석 과학자를 데려다가 만들었나 영화를? 다큐멘터리인가 보다. 예, 거의 다큐멘터리 느낌이 날 정도로. 굉장히 정확. 실제로 근데 LA 쪽에 그게 있는 거 맞죠?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 요 그림을 보시면요, 대서양이 있고 태평양이 있잖아요. 대서양 가운데 보면 노란색으로 줄이 그어져 있어요. 이게 대서양 중앙해령이라고 하는 거고, 대서양 중앙해령 끝에 올라가면 그 위에 이제 아이슬란드가 얹혀져 있고, 여기가 뭐냐면 북미, 남미 대륙하고 아프리카하고 유럽 서부가 붙어 있었어요. 판게아라고 하는 초대륙이 있어요. 그게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그 갈라진 균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판이 이동하고 있다는 증거인데, 여기서 이제 계속 판이 쪼개지면서 계속 새로운 해양 지각이 만들어지고 있는. 이제 이건 대서양이고, 태평양은 한 가운데 있지가 않아요. 해양이 쪼개지는 곳이 가운데 있지 않고, 여기 빨간색 선으로 보이시는 이스트 패시픽 라이즈라고 동태평양 중앙해령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굉장히 태평양의 동쪽으로 치우쳐 있잖아요. 그리고 그 선이 북미에 어디로 가는지를 보시면은 쫙 타고 들어가서 이걸 확대를 해놓은 건데, 걸프 오브 캘리포니아라고 하는 멕시코 서안에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쫙 올라와서 위에 로스앤젤레스를 딱 지나가는 게 보일 겁니다. 이게 보면 이제 더 락이 주연으로 나왔던 샌안드레아스 단층 이야기인데요. 걸프 오브 캘리포니아가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진 것도 딱 그 이유 때문이겠네요. 거기 갈라지기 갈라지니까 때문에 원래 붙어있던 땅이 떨어져 나와서 그러니까 거기 가 있는 별 수 거예요. 없는 거죠. 그 선상에 지금 LA가 있는 거고, 여기는 이제 끊임없이 해양지각 만들어지는 게 밑에서 마그마가 분출을 해서 해양지각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보면은 우리가 지금 화산 활동이 굉장히 활발한 곳들은 전 세계에 많이 있어요. 뭐 하와이도 있고, 이태리 가면은 뭐 에트나라든지 굉장히 그런 곳은 사람들이 그 문명을 구축하고 있는 동안에도 화산이 주변에서 많이 분출을 해서 화산을 계속 경험하면서 살아오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LA라는 곳은 미국의 이제 식민지화하면서 사람들이 들어간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최 200년 정도 안 됐는데, 그런 거는 이제 지질학적인 타임스케일에서 봤을 때 굉장히 순간이에요. 우리가 이 땅이 안전한지 아닌지를 확인할 만큼의 시간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거기다 타운을 짓고 근처에 바다 있고 좋으니까 굉장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 화산이 분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백두산 같은 화산이 하나 만들어지려면 한 200만 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거든요. 단순간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 개마고원이라고 아시잖아요. 북쪽에 가면은 굉장히 현무암으로 되어 있는 대지가 있고, 우리 철원 보면은 철원 평야라고 부르잖아요. 원래 거기가 평야가 아니었는데 북한 쪽에서 그 용암이 흘러와서 평지가 된 거. 그래요? 네네. 거기까지 내려가요? 네네네. 한탄강 현무암이라고 있는데요. 그것도 북한에서 터진 용암이 강을 따라서 이렇게 강 채널을 타고 흘러와서 우리나라까지 연천, 뭐 포천까지 흘러온 거예요. 용암이 딱 있는데요. 한탄강에 가보면 용암이 아주 두껍게 있는데, 용암 바로 밑에는 뭐냐면 그냥 강자갈이에요. 아무것도 없고 어떤 화산 활동의 징조가 하나도 없고, 그냥 어느 날 그냥 평화롭게 강물이 졸졸졸 흐르고 사람들 거기서 고기 잡고 살고 있었는데 어딘가에서 용암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화산이 계속 터지는 곳에 사는 사람들은 이게 몇 천 년 전부터 있었고 몇만 년 전부터 있었고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언제까지나 이제 지질학적인 현상에는 최초가 있거든. 하와이의 화산 활동도 최초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LA에서 보면 굉장히 큰 대도시인데, 거기서 이 최초의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모습을 극단적으로 좀 보여준. 그게 그 영화군요. 물론 이제 만 년 후에 그런 용암이 흘러내릴 수도 있고. 뭐 당장
당장 일어날 수도 있는 당장 일어날 수도 거겠죠. 있고. 네네네. 실제 그 용암이 이렇게 막 흐르는데 건물을 폭파시키든가 그래서 이제 맞아요. 용암 물기를 바꾸잖아요. 맞아요. 그게 가능은 해요, 근데? 용암이 흘러나올 수 있는 곳이냐 아니냐 이런 고증에 대한 것도 굉장히 잘 돼 있지만 용암이 뿜어져 나오고 뿜어져 나온 용암이 어떻게 흘러가는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 물성적인 고증이 되게 잘 돼. 그거 어떻게 찍었죠? 그 정말 그렇다고 화산을 터뜨렸을 리는 없잖아요. 다 CG일 것 같은데 지금 CG 로. 보면은 약간 조금 허접하거든요. CG로. 그때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이라든가 그런 게 그때 TV에서는 충격적이었거든요. 이 용암이 굉장히 그 현무암질 용암이라고 철이 많이 들어있는 이 용암은 점성이 낮아요. 그래서 하와이 보면은 이제 뿜어져 나와서 아이슬란드나 이런 곳에 강물처럼 흐르잖아요. LA에 있는 공원의 한가운데 호수에서 뿜어져 나와요. 이게 완전 분수처럼. 용암이? 네, 용암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네, 한 점에서 뿜어져 그것도 나오고. 맞다는 거군요, 지금. 네네네. 그리고 그 전에 보면은 여성 화산학자가 조수하고 같이 지하도로 가서 조사를 하다가 땅 속에 갈라진 균열이 생겨요. 우리 이거를 이제 열극 피셔라고 하는데 실제로 대륙이 쪼개지고 그곳에 이제 새로운 지각이 만들어질 때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용암이 이제 나오는 거죠. 처음 흘러나오는 용암은 굉장히 점성이 낮아요. 시간이 조금 지나잖아요. 그러면 용암이 식으면서 그 안에 결정들이 자라요. 결정들이 자라면 그 결정들이 흐름을 방해해가지고 점점 꾸덕꾸덕해지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처음에는 막 분수처럼 물처럼 나오다가 나중에 보면은 용암을 스트레이트를 따라서 막 흘러오는 용암을 막으려고 하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콘크리트로 된 어떤 바리케이트를 쫙 연결을 하고 소방차가 LA 시내에 있는 소방차가 다 와요. 아, 물 뿌려요? 방벽에 딱 닿는 순간 용암에다가 일제히 쏘거든요, 물을. 용암 자체를 굳혀서 네네. 용암 자체가 방벽 역할을 하게 하는 거고. 네, 이것도 고증이 잘 된 게 제주도에 보면은 용암 동굴 있잖아요. 용암이 흘러가게 되면은 얘가 가지고 있는 연료량이 어마어마하거든요. 표면하고 바닥은 차가우니까 거기부터 식어요. 껍데기는 식어 있고 안에는 거의 뭐 잼처럼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껍데기는 식었으니까 얘가 이제 진행을 하기 힘들면 껍데기를 깨트리고 울컥 울컥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영화에서 보면은 딱 바리케이트 쳐놓고 한 번에 식혀버리잖아요. 네. 그러면 껍데기가 굉장히 견고하게 굳어버리는. 그럼 이제 그 길로는 용암이 못 가고 껍데기 안에 녹은 채로 있던 용암들이 우회로를 찾아요. 어디를 우회로로 찾냐면 지하철이 있으니까. 다니는 레일을 네. 따라서 흐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걸 보면은 이제 지하도 공간으로 들어가면 거기는 단열이 되니까 용암이 이제 식지 않고 어마어마한 흘러가 거리를 버리는. 흘러갈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바다까지 내보내든가요? 맞아요. 아, 마지막엔. 딥 임팩트나 이런 영화들 보면은 막으려고 해서 1단계 작전이 성공했는데 사실 우리가 예상 못한 일이 일어나가지고 다시 두 번째 재해가 생기잖아요. 거기도 이제 항상 그런 것들이 따라오거든요. 흘러오는 용암을 육장으로 오는 걸 한번 막았는데 얘가 지하로 가는 거를 이제 예측을 못했던 거죠. 지하로 가다가 이 지하철 노선을 따라서 가서 병원 근처에서 갑자기 맨홀을 뚫고 뿜어져 나와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병원에는 다 아픈 사람들이니까 대피를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하면 이제 폭파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병원으로 흘러갈 건데 이 도시의 어떤 지형 기울기를 봤을 때 이 용암이 병원 쪽으로 못 가게 건물 하나를 쓰러뜨려서 막는 거예요. 그거구나. 거기서 이제 한 명이 이제 깔려서 못 가는데 친구가 이제 너만 버리고 갈 수 없다. 딱 용암이 오기 전에 또 터트려야 되니까. 그런 또 휴먼 드라마도 있고. 클리셰죠? 영화 몇 번 보셨어요? 진짜 많이 보신 것 같아. 수업 시간에 좋으시구나. 아주 교보제로 쓰고 있어서. 그래요? 네네. 그 정도구나.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근데 실제로 그러면 그 화산 폭발 전에 지진 같은 현상들도 종종 일어나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용암이라는 게 땅속에 있는 액체가 고체 지각을 비집고 깨트리고 이러면서 흘러나오는 과정이니까 물리적으로 변형을 가하니까요. 당연히 지진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서울에서 그 비슷한 용암이 뿜어져 나오면 그런 식으로 막으면 돼요? 지하철 9호선으로 보내? 한강으로? 서울은 조금 어렵긴 한데요. 서울에서 만약에 나온다면 일단 한강으로 들어갈 것 같긴 하네요. 청계천으로 해서 한강으로 갈 것 같아요. 그나마 한강 가면 좀 낫긴 낫네, 그죠? 근데 이제 보면은 제가 아까 한탄강 현무암 이야기를 네. 했었는데 용암이 아예 강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그래요. 한강 프리미엄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용암이 아마 들어가면서 댐이 돼가지고요. 그 한강이 이제 다른 곳으로 흐르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류가 바뀌겠네요. 네네네네. 근데 우리 서울 밑에 그 정도의 용암은 별로 없죠? 서울은 없습니다. 서울은 없고 과거에 있었죠. 지금 청와대가 있는 북한산, 관악산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화강암이라고 하는 땅 속에서 분출하지 못한 마그마가 식어져서 만들어진 암석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여기도 다 화산지대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요? 네네네. 그럼 이제 그 활동은 이제 지금은 이제 끝난 지 한참 됐고. 지금 끝난 거죠. 다행입니다. 서울은 그래도 안전한 비교적. 근데 서울 안전. 하여튼
볼케이노라는 그 영화, 저는 이제 마지막 그 대사가 정말 기억에 남습니다. 그 애인가가 구조됐는데 애한테 이제 너네 엄마 찾아보라고 하든가? 그랬더니 그 애가 이제 사람들 쫙 보니까 사람들이 다 그 화산재를 다 뒤집어 쓴 거예요. 그래서 흑인 백인의 차이가 아예 없어졌어요. 다 회색이야. 다 똑같이 생겼는데요. 이제 요런 아마 대사를 아마 했을 겁니다. 저 굉장히 또 휴머니스트잖아요. 되게 영화 잘 만들었다. 네, 아마 그 영화에서도 뭐 흑인 백인들이 아마 힘 합쳐서 누구 구해내고 뭐 이런 게 좀 장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엄청 말 안 듣던 동네 흑인 약간 그 불량배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 친구도 막 같이 이제 주인공을 돕고 막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는. 거대한 난관 앞에서 우리 인간들이 모두 같이 힘을 합치는 그런 모습. 거기까지 이제 그려낸 휴먼 드라마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되게 쌍둥이 같은 영화가 있는데 아까 단테 스피커 말씀하셨잖아요. 아마겟돈이 있고 딥임팩트가 있었던 것처럼 볼케이노가 맞아요. 있고 또 단테 스피커가 있는데 저는 단테 스피커를 더 재밌게 봤어요. 재밌게 본다기보다는 좀 더 과학에 가까운 그래요. 거긴 진짜 USG에서 직원들이 나오거든요. 네. 저는 화산이 잘 몰랐다가 김 교수님 전공이니까 너무 잘 아시지만 아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이 사람들은 탐사를. 생각보다 정말 위험하구나. 죽을 수도 있겠구나 탐사를 하다가. 자, 그럼 오늘 나온 영화들이 이제 볼케이노, 매트릭스, 먼저 하길 잘하신 것 같아요. 아, 네. 전 추억 보정도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프로는 에드 아스트라. 네, 오늘 언급된 이 영화 혹은 뭐 우리 만화 같은 거 아마 찾기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워낙 이제 오래된 영화들이라 별로 돈 안 내고 보셔도